네,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2부에서도 전남 도정 전반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하고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남 하게 되면 이 관광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지금 약간 침체돼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전남 관광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2019년이죠. 그때는 우리 전남 관광 방문자 수가 6,300만 명에 이르렀어요. 네. 그 전 두 해는 5천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5천만 명도 대폭 늘어난 결과였는데요. 이렇게 2019년도에 6,300만이 왔다는 것은 엄청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전남 방문회를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방문회 코로나 끝나면은 준비를 잘 해서 코로나 끝난과 동시에 전남 방문회를 1년 내지는 2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남에 올 수 있도록 이제 전남도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은 좋은데 특히 숙박 여건이 안 돼 있어서 네, 그랬죠. 그냥 당일치기 관광버스 타고 와서 새벽에 출발해서 전남에 와서 도시락 먹고 뭐 하고 그리고 바로 오후에 올라가시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숙박 시설이 지금 7,000실 정도 됩니다만은 14,000실 2배 정도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달성이 충분히 되고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남에 와서 체류형으로 네. 1박 2일 내지는 그것도 2박 3일, 3박 4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 특히 이제 관광의 패턴이 우리 주 교수님 변하고 있잖아요. 네. 체험형으로 하고 가족 단위 관광으로 네, 그렇죠. 하고 또 힐링 관광 이렇게 변하고 있고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 그룹 관광이랄지 개인 관광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 공항을 활성화하는 공모 사업을 해서 2군데 지방 공항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외국인 관광객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전남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50만 명 정도 유치하자. 우리 KTTP라고 한국 토탈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아까 문체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이 그 사업인데요. 그 네.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50만 명 이렇게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무안국제공항에 내리면은 교통부터 시작해서 숙박, 관광지 또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 다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영어와 또 다른 외국어 안내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남 관광을 한번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도민들께서 22개월 동안 주민생활 만족도를 전남이 전국에서 1위를 했거든요. 네, 전에는 그랬죠. 1위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22개월 연속 1위 했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관광이랄지 이런 여건 면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과거와 달리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의 발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 50만 유치 꼭 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순천에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예, 이 박람회도 잘 또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전남의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박람회는 도시 전체를 지금 정원 박람회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 안에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크게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못했었죠. 그런데 그때 440만 명이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고 그 고용 효과랄지 특히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네.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정원 박람회가 됐고 그 여세를 몰아서 순천만에 국가 정원 1호가 이렇게 설립이 되게 된 거, 지정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단일 시설로서 에버랜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국에서 5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입장하고 있으니까 정말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국가 정원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정원 산업까지 이렇게 발전되게 된 것은 정말 큰 쾌거로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몰아서 이제 10년 후인 202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다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800만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관람객도 이렇게 많이 27개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 순천시를 정원 박람회 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전체 전 도심의 정원화 또 전 시민 박람회를 참여하고 한 가정도 모두 다 1세대 1정원 갖기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부가 아니라 전 시민의 축제장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당찬 계획을 순천시에서 갖고 있고 전라남도는 적극 지금 함께 공동 주최자로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저희는 성공을 확신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세계적인 영국 첼시의 플라워 쇼랄지 프랑스의 쇼먼 국가 가든 페스티벌 같은 그런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가 있거든요.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도 이제 세계적인 정원 가든 페스티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멋진 대회, 세계적인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대회였는데 이제 세계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사님 오시고 이제 지역의 현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성과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에 이제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디지털 뉴딜 사업도 이제 탄력을 받게 되고요. 또 지사님 추진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도 또 수월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이제 결국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잘 이렇게 수집하고 강화하고 분류해서 거기에서 어떤 트렌드를 찾아내고 어떤 시사점을 찾아내고 정책의 방향도 결정하고 또 정보도 얻어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데이터 산업인데요.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 그 정보를 유통을 해서 이 정보 산업 또 IT 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고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되는데요. 그런 산업을 할 수 있는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우리 순천시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T 4차 산업의 총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천시에 유치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NHN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제 NHN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NHN 세계적인 회사가 벌써 됐죠. 그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3천억 원을 순천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도록 투자하겠다. 그럼 일자리도 생기고 앞으로 4차 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소위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뉴딜을 우리 지역에서도 혁신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네.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중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산업도 재생에너지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석탄 발전소 갖고 전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면에서도 유리한 입지였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NHN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전라남도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순천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도 함께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시네요. 예. 그리고 또 지난 3월에 고흥 나라 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위성이죠. 누리호 종합 연소 시험이 있었는데요.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예,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누리호 개발 이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 전남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나로 우주센터,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저도 그때 마지막 연소 최종 연소 시험 때 대통령님께서 우리 나로 우주센터에 오셨는데요.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배석해서 네. 연소 시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이 올라갈 때 가장 밑에 하단부가 1단이거든요. 1단 있고 그 다음에 2단 있고 마지막은 3단인데 이제 1단의 모든 힘이 결국 지구를 이렇게 탈출하는 모든 힘이 1단이 거대한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는 10월에 이제 누리호가 발사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시험적으로는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오시고 직접 참관을 하셨고 이제 누리호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러면 어떤 우리 전라남도는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건데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이제 우주 산업이 민간 위주로 민간 우주 산업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 우주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우리도 열어보자 하는 게 정부 계획과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체가 지금까지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개발해 왔는데요. 그 발사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산업들은 우리 나로 우주센터 주변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련 연관 산업을 거기에 유치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우주 발사체 국산화 연구센터도 구축을 하고 우주센터 또 발사장 또 지원 시설 민간 발사장까지.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아요. 민간 발사체까지 발사하는 추가적인 발사대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이제 우리 나로 우주센터가 지금까지는 인공위성만 싼다, 로켓만 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영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의대 유치입니다. 예, 현재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사님이 이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데 전남 지역 의대 유치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의대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계속 해왔고요. 우리 전라남 도민들이 한결같은 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도민들의 염원들을 잘 받들어서 또 우리 강주 전남의 의료 관련 서각 전문가도 모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 있는 서각 전문가들까지 여론 주도하시는 이런 분들까지 저희들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설립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네.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는 의정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은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백신도 도입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뭐 700명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곧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게 되면은 의정협의체를 신속히 좀 가동해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의정협의체를 가능한 빠르게 좀 더 빨리 이렇게 협의체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전라남도 의사협회장을 역임하신 이필수 회장께서 당선이 돼서 이렇게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하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또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해서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의정협의체가 가동돼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고요. 저희들 전라남도에서는 건의드리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 앞에 발표된 걸 보면은 먼저 의과대학 정원을 전국 주요 의과대학별로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거에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설립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의과대학부터 설립해 주세요.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로 다뤄주세요.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분들도 함께 열심히 이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중앙에 가서 들은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동안에는 동부권, 서부권, 서부권, 동부권 해서 각자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염원을 표출을 했는데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유치라는 그 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앙에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게 힘도 생기고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저한테 신신 당부하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민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의과대학 유치가 결정되면은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사님과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도정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1년 이상을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짐을 덜어드릴까 해서 전라남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도 좀 살리면서 방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우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인 지역 경제 부흥 정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책 개발을 미래 전략적인 정책 개발을 잘 해서 대통령 공약상으로 이렇게 채택되도록 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그 정책이 이제 대통령 공약상에 정책으로 반영돼서 실제 우리 전라남도 발전에 직접적인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전남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라남 도민들과 우리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자주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못 뵙고 있는 점 대단히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비대면이라도 우리 도민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해서 저희들은 최근에 우리 자체 도정 보고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도민들을 더 뵐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잘 이겨내시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또 백신도 잘 맞고 하면서 우리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가운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전라남도가 더 멋진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2부에 걸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전남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또 도민이 더욱 행복한 전남을 건설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